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5일 오후 1시입니다. 마거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1980년대에는 철의 재상으로 불렸습니다. 이분이 탄광노조의 도전을 여지없이 진압을 했습니다. 영국의 탄광노조는 여러 정권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파업을 하니까 1984년 무렵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여론을 움직이고 홍보를 잘하고 해가지고 정면 대결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불법 파업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확실히 한 대처 수상은 보수당이 10년 이상 집권하도록 했고, 그 여력으로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세 사람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1989년에 11월입니다. 그때 한참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있을 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이 지금 노사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고 하니까 대처 수상이 이렇게 충고한 기록이 정상회담록에 적혀 있습니다. 대처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사관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조 지도자, 유니언 보스라고 그랬습니다. 노조 지도자가 파업을 하려면은 노조원 전체의 비밀투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담치 않았고 간혹 파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노조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요는 노조 지도층의 독재적 권위를 분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출입 방해 등 부분 파업에 대해서도 규율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 업체에서의 노사 분규가 제일 심했었는데 한 업체에 다수의 노조가 있어서 서로 경합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에서는 하나의 노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 지주제를 실시해서 자기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것이라도 다만 몇 개의 주식이라도 소유하게 되면은 노동자 스스로가 소자본가가 되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1984년 8월 탄광노조가 한참 불법 파업을 하고 있을 때 요크셔의 두 광부가 요크셔 탄광노조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불법 파업을 했다면서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법원은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에 불복한 스카길 노조위원장과 노조에 대해서는 법적 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20만 파운드가 넘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스카길 탄광노조 이 지도부가 거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노조가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자 법원은 노조의 재산을 압류해버렸습니다. 노조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켰습니다. 법원은 도피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500만 파운드를 회수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돈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불법 점거 파업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조가 지난 6월부터 51일간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8천억 원의 손해를 보았지만은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을 다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청구 금액을 줄인 게 470억 원이랍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을 통하여 여러 차례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은 22년간 국민 세금에 기대어 가지고 존속한 부실 회사다. 이런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눈 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여 위험 물질인 시너까지 반입했었다. 불법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단합이 아니다. 그동안 회사 측은 불법 파업이 벌어져도 파업이 끝나면 노조를 달래느라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비정상 때문에 불법 파업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제는 노조는 불법을 저질러도 유야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아마 중요한 정책으로 정하고 그것을 각 기업에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민노총 소속 노조는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면서 실제 대우조선 파업 때 하청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린 것이 손해배상 면제 요구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측이 또 흐지부지하면 불법 폭력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조선일보 사설은 뉴욕시의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뉴욕시는 2005년 12월 대중교통노조가 불법 파업에 들어가자 바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노조에 대하여 파업 하루당 100만 달러, 파업 노조원에겐 파업 일수 하루당 이틀치 임금을 벌금으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조는 3일 만에 파업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경우, 뉴욕의 경우 성공 사례입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되 반드시 손해 입힌 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특히 노조 지도부가 또는 불법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조원들이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불법 파업하면은 폐가 망신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조는 지금 피해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니고 을도 아닙니다. 민노총은 가반입니까? 대한민국이 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